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민박사, 곰박사와 함께 강박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박증이라는 것은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증상들이 그 강박증 환자의 일상생활을 거의 못할 정도로 또는 일상생활에 충분한 어떤 그런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게 돼서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질환인데요. 강박사고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부정적인 생각, 내가 하기 싫은 어떤 그런 생각들, 어떤 가족이나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긴다든지 뭔가 심지어는 죽음이 찾아온다든지 어떤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미래에 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강박적인 사고들이 계속 머리에 이렇게 침범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내가 그거를 떨쳐내려고 해도 그 생각이 계속 머리에 맴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강박사고라 그러고, 그런 강박사고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어떤 마음속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좀 중화시키는, 그냥 좀 없는 걸로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항상 하게 되는 어떤 그런 행동들, 그게 확인이 될 수도 있고 씻기가 될 수도 있고 정리정돈이 될 수도 있고 버리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강박 행동들을 수행을 하는, 그렇다면은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 어떻게 보면 그 보통 불안은 아니고요. 이 강박증 환자가 느끼는 불안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불안하다 정도의 불안이 아니라 정말 극심한 불안, 두려움에 가까운 어떤 그런 불안이 엄습을 하게 되고, 또 항상 그런 불안 때문에 항상 긴장감을 유지를 하면서 살게 되죠. 그런 강박 행동들을 불안이 들 때마다 해야 되니까, 그런 감정이 솟을 때마다 강박 행동을 해야 되니까 하루에도 자는 시간 빼고는 강박 행동들을 하느라고, 또 그런 어떤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강박적인 사고를 안 하려고 하느라고 거기에다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해야 될 일, 그게 공부가 됐든 일이 됐든 뭐가 됐든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에는 내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실 그런 부분으로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그런 게 강박증인데요. 이런 강박증 환자들은 정말 치료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특성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특성이냐면, 이게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뭔가가 자기 계획대로, 그리고 자기 통제하에 뭔가가 일이 진행이 돼야 안심을 하지,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게 넋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어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가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냥 내가 운명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극심한 불안 때문에 이렇게 병원을 찾아와서 너무 힘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병원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나서도 결국은 그런 어떤 치료 세팅이라는 것이 자기가 뭔가 노력하기보다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또 약물을 복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의사가 아닌 이상 그런 약물이 자기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약인지도 사실은 믿음이 안 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치료 세팅에 들어와도 충분히 본인이 괜찮아질 만큼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실은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그런 약물 사용과 관련해서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좀 불안을 좀 가라앉혀 주기 위해서, 왜냐면 불안할 때마다 그런 강박적인 사고와 그런 강박적인 행동을 하게 되니까 이 불안 자체를 갖다가 줄여주기 위해서 약물을 주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약물의 용량이 조금만 세도 몸이 좀 이완이 되고 릴락스가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처지고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지죠. 뭔가 자기가 그런 강박적인 사고와 그런 강박적인 행동, 쉽게 말해 특히 강박적인 행동 같은 경우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던 대로 해오던 대로 못할 수가 있잖아요. 힘들어서, 약 때문에 몸이 힘들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약이 조금 세면은 그래서 불편함이 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부작용들을 최대한 덜 겪게 하기 위해서 약을 약하게 쓰면 변하는 게 없다고, 약을 먹었는데도 좋아지는 게 없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수준을,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맞춰야 마음이 편한 게 강박증 환자의 심리거든요. 요런 경향들은
다른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강박증 환자인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약물의 효과가 나와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치료가 돼서 경과가 좋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을 자기가 자꾸만 세우게 되고, 그런 자신의 계획대로 치료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냥 치료 세팅에서 탈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또 한참 지나서 또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그때 약이 힘들었지만 지금 상황이 더 힘드니 다시 또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몇 년에 걸쳐서 진짜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치료가 몇 달씩 중단되는 식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이해는 되는데 왜 그런 어떤 심리에서 그렇게 되게 되는지가 너무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강박증 환자들 스스로가 도움을 못 받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또 강박증이 있으신 분들은 또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들었던 설명도 또 물어보고, 이미 또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해드렸는데 또 물어보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심지어는 본인이 그걸 알아요. 강박증 환자가 그런 어떤 정신증과 다른 부분은요, 행동은 좀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자동차에서 내려서 자동차 주변을 한 30바퀴는 돌면서 자동차를 확인을 해야지, 정확히 30바퀴, 29바퀴나 31바퀴도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안심하고 집을 들어간다든지, 가스불을 확인하는데 가스가 꺼졌는지를 갖다가 그냥 보는 걸로도 모자라서 거기에 손을 꼭 대봐야 된다든지, 전기 콘센트에 이 코드가 안 꼽혀 있는 걸 분명히 봤는데도 그것이 마음에 못 내켜갖고 그걸 손으로 만져보고 또 사진을 찍고, 그렇게 자기가 알면서도,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강박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필이면 그런 어떤 의사의 설명을 자꾸만 확인하고자 하는 쪽으로, 그런 어떤 특히나 확인 강박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죠. 그런 강박증의 증상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대놓고 정말 죄송한데 2번만 같은 설명을 좀 반복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런 강박증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렇게 치료 세팅에서 잘 누락도 되지만 또 이렇게 막상 환자를 볼 때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영상을 좀 마련을 해 놓으면 그만큼 원하는 만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갖고 좀 그런 의도에서도 좀 강박증에 대한 영상을 좀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강박증이라는 거는 제일 처음에 이제 강박증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그 환자분들이 좀 좌절하는 이유가, 이거는 좀 체질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거든요. 마치 그 아토피 체질 같은 경우 면역성이 원래는 발휘가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런 면역성이 너무 강하게 발휘가 되게 되면 우리가 아토피 체질이 돼서,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알레르기를 일으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뭐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증상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강박증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체질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크거든요.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강박증 때문에 성인이 돼서 병원에 오는 경우에도 사실 이게 더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동의를 하세요. 청소년 시절, 심지어는 그거보다 더 어린 시절부터도 그런 강박증을 경험하셨고, 결국은 어떤 청소년 때, 학생 시절에 다 그런 손해를 보고 자기가 그거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책장 넘기는데 내가 한 페이지 넘기고 나서 내가 이 전 페이지를 내가 과연 기억하고 있을까? 다시 확인하고 또 줄치고 또 다시 넘어갔는데 다시 안 되고 또 다시 줄치고 또 다시 넘어가고, 진도가 안 나와요. 책장 보면 앞만 까매, 책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으로 사실은 핸디캡을 갖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의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게 성인이 되어서, 공부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어떤 업무에서 일을 할 때에도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박증이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게, 그런 강박 사고와 그런 강박 행동에 시달리면서도 공부를 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박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로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세트처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런 우울증과 이런 어떤 불안과 관련된 다른 증상들도 같이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왜 강박증을 제가 체질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얘기 드리면은 사실 많은 강박증 환자분들이 부정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다 보니까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얘기긴 한데, 그래도 과학적인 얘기니까 좀 드린다면, 이 강박 증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인간의 본능에 해당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태어날 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두뇌 기능 중에서 굉장히 뭐 감정을 조절한다든지 충동을 조절한다든지 뭐 생각이나 판단을 하고 학습을 하고 시간이나 스케줄 관리를 하고 뭐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을 하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고, 이런 두뇌 기능들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자라면서 훈련이 되면서 성장이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볼 때 이 강박증의 증상들은요, 그냥 아이가 태어날 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동물적으로 그냥 본능처럼 마치 그냥 타고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씻기도 우리가 오염된 어떤 그런 음식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너구리도 왜 음식에 고구마 이렇게 강에다 씻혀 먹고, 뭐 가끔 인터넷 잘 보면 이게 솜사탕 씻혀 먹으려다가 벙쪄하는 너구리 사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 너구리도 씻혀 먹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청결, 뭔가 이런 어떤 오염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나쁜 거를 먹고 탈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씻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본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격성, 인간은 맹수가 아니라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죠. 인간은 맹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화가 나고 뭔가 열받는다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사회생활에서야 경찰서 가면 끝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야생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공격성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버리게 되면 잡아먹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격성을 갖다가 상쇄시키기 위해서 뭔가 주변을 정리하고 확인을 하는 어떤, 내가 뭔가 공격적인 마음이 들 때 그런 본인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변을 정리하고 확인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람쥐가 도토리 모으듯이 물건을 모으는 거죠. 사실 강박증 환자들도 그런 호딩 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 물건을 모으는 사람들이 버리질 못해요. 집안에 가득 찹니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부분들이 원래는 본능으로 타고나는 부분이고, 우리도 지금 보면은 씻고 뭐 정리정돈을 하고 어떤 물건, 돈도 모으고 뭐 물건도 모으고 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하죠. 그런데 이러한 본능이 과도하게 발현될 경우, 아까 제가 아토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본능이 굉장히 과도하게 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를 강박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본능이 좀 약하게 발현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게 발현되는 경우에는 강박증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강박증적인 성격이라고 얘기하죠. 강박증적인 성격 정도만 발현이 되면 오히려 사회생활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무언가를 정말 꾸준히 해낼 수 있으니까.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정말 그거를 지겹도록, 하기 싫은데도 지겹도록 반복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박증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지구력이 좋아요. 자기가 몸이 어떻게 되든 말든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규칙을 잘 따르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박증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 그게 본인이 집에서의 역할이 됐든 직장에서의 역할이 됐든 학교에서의 역할이 됐든 어느 정도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생겨요. 그렇지만 문제는 강박증으로 정말 그 유전자 발현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랑 강박증적인 성향 정도로만 나타나는 거랑 그냥 보통 정상적인 사람 정도로 나타나는 거랑, 심지어는 그 기능이 너무 약해서 뭐 씻지도 않고 정리정돈도 안 하고 그리고 뭐 돈이나 이런 것도 안 모으고 뭐 이렇게 아주 나타난, 이게 본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타고나는, 랜덤, 복불복처럼 타고나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강박증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물론 애매한 경우 있으면 경계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화가 나면 마음을 삭히기 위해서 그냥 걸레질을 한대. 집안 청소를 한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리정돈과 확인이라는 어떤 이런 강박 행동은 본인의 공격성을 억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실은 그런 강박증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과 강박증이 있는 사람과는 사실 그게 걸레질을 하고 남들 눈에 볼 때 그냥 뭐 진짜 집안 정리 정돈 열심히 하는 사람이네, 정말 청소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보일지, 사실은 그게 저 사람은 너무 강박적이야 라고 보일지는 그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다른 거고, 사실은 본인은 압니다. 그거를 하기 싫은데도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해야지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게 있다면 그건 어느 정도 강박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강박증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남들에게도 이해가 될 만한 정도로 나타나면 큰 문제가 없는 듯이 살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불을 지나치게 확인하거나 뭐 전기 콘센트라든지 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확인하는. 아까 제가 그 자동차에서 내리면 자동차를 여러 바퀴 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제가 관찰한 부분이에요. 직접 목격한 부분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차에 뭐 많은가, 뭐가 이렇게 뭐 둘러볼 게 많은가 보지 그러고서 넘어갔겠지만, 저는 정신과의사다 보니까 딱 보면 알죠. 아, 저 사람 강박증이 있구나. 그러고 나서 다음번에도 이제 동네에서 이제 그 사람을 보면 유심히 보게 되죠. 그러면 딱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본인도 근데 주변에서 누가 자기를 쳐다볼까 봐 굉장히 의식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흥미로워서 보긴 했지만 그 사람이 그런 강박 행동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하라고 이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거나 뭐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하고 있는데, 이게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압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영화에서 보면 보도블럭에서 뭐 어떤 선을 밟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걸로 하게 되죠. 그런 강박 행동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근거에는 내가 이런 강박 행동을 함으로써 나는 괜찮다라는 어떤 그런 안전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강박 행동을 하시는 분들 또는 강박사고 자꾸만 침범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강박사고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모든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감정에 기인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심한 불안감, 거의 두려움에 육박하는 그런 극심한 불안감과 팽팽한 긴장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과 긴장감이 결국은 그런 생각들을 만들어내고요. 제가 감정이란 무엇일까의 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간은 감정이 흔들리면 그런 감정이 생각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감정이 가라앉기 전까지는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 감정이 감독, 연출, 주연까지 맡은 이런 생각들은 사실 그게 생각이 아니다 보니까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냥 본인을 괴롭힐 뿐입니다. 근데 강박증인 경우에는 그게 보통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나 가족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마술적인 사고. 사실 참, 나 로또 당첨되면 어떡하지? 나 진짜 멋진 이성을 만나게 돼서 데이트하게 되면 어떡할까? 이렇게 참 좋은 걱정을 하면은 참 모를 텐데, 이 강박증 환자들은 뭐 100%다 이런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런 행동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를 뻔히 알면서도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에 시달리게 돼요. 이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 같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런 강박사고가 들었을 때 이 강박행동을 하는 것으로 이 강박사고 했던 것을 갖다가 좀 없는 걸로 치는, 강박사고가 들었어. 그래서 가족한테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럴 때는 내가 뭐 예를 들면 뭔가를 7번을 한다든지 뭔가를 내가 뭘 한다든지 해갖고서는 이 행동을 했으니까 이젠 괜찮을 거야. 사실 이러한 어떤 강박증적인 어떤 그런 성향들은 종교에서도 좀 많이 이용을 하죠. 사실은 뭐 나무 아미타불을 한다든지, 뭔가 마음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할렐루야를 한다든지, 아멘, 오 주님 뭐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뭐 옛날에 뭐 그 궁에서도 나왔죠. 온만이 반매음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불안을 다스리라고 그런 어떤 종교에서도 가르침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유난히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강박증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본인의 어떤 그런 머릿속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취소하고, 그래도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나는 괜찮다라고 위안을 얻는다면 그건 정말 그나마 괜찮은 거죠. 거기다가 이 불안의 가장 큰 기량작용을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럼 불안의 반대말은 평안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이 불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사실은 그런 불안이라는 부분이 점점 사그러드는데, 문제는 이 불안이 큰 사람은 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불안해서 정말 그런 구절을 외우고 막 이러는 사람들 중에는 막상 얼마나 믿느냐라고 할 때는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걸 믿지 그 신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미 강박증이 있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게 약물 치료로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많이 하면 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강박 행동이나 강박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하게 되면 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핵심은 이런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을 점점 덜하게, 빈도가 덜 일어나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좀 이런 평안한 마음, 쉽게 말하면 좀 불안과 긴장감을 좀 덜 느껴야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을 하는 그런 빈도가 좀 줄어들 거고, 이것도 너무 갑자기 줄어들면 또 본인이 또 불안해져요. 왜냐면 규칙을 지켜야 되니까. 진짜 자기도 모르게 스르륵 줄어들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예전보다 강박 사고가 덜 드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예전보다 강박 행동을 덜 하고 있네. 이게 무심결에 그것이 얻어지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랜 동안에 걸쳐서 천천히 그 치료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박증을 가지신 분들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게 본인의 계획대로 이때쯤 되면은 괜찮아져야 되지 않는가, 이만큼 좋아져야 되지 않는가, 사실 그거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이 불편하다면 여러 번 말을 해서라도 나한테, 왜냐면 그게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나중엔 편해질 수도 있고, 처음엔 편했지만 나중에도 불편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계속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좀 이런 그런 불안과 긴장에 덜 시달리는 게 결국은 그런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을 조절해주는 원인적인 치료가 되는 거지, 그냥 이런 강박사고를 없애고 강박행동을 없애고 사실 이런 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강박증의 가장 큰 손해는 그런 강박사고를 견뎌내고 강박행동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불안감이 들 때마다 열심히 하느라고 수고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손해가 아니라 사실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써서 정말 내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에는 에너지를 많이 못 쓰는, 그래서 결국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주변에 어떤 동년배들이죠. 주변의 동년배들일 수도 있고 동료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점점 성취가 떨어지게 되고, 문제는 이렇게 성취가 떨어지게 되고 자기의 능력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베스트를 못하는 거잖아요. 베스트를 못하고 항상 이렇게 낮은 기능으로 진짜 어거지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런 성과 자체에, 그런 삶 자체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불안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까 특히나 확인이나 그 정리정돈 같은 경우에는 공격성에 대한 어떤 그런 반발 작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안 좋은 인생이 좀 내 뜻대로 잘 진행이 안 되게 되고, 그러면은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화도 더 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에 더 시달리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이 있을 때는 청소년 시기에 아예 처음부터, 사실 다 청소년 시기부터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든 게 있습니다. 특히 더 어릴 때로 얘기하면 그런 어릴 때부터 그런 강박증의 성향이 눈에 띄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신발을 양쪽을 똑같이 신었는지를 애가
신발끈이 양쪽이 똑같은지를 계속 신경을 쓰고, 벨트는 똑같은 위치에 묶였는지, 벨트의 버클이 중앙에 와 있는지, 뭐 옷은 여기 벨트 버클에 다 정확히 끼워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 그럼 우리가 보면은 쟤는 참 깔끔하고 단정한 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됐을 때는 그걸 다 기억을 해요. 자기가 그때 그러느라고 힘들었다는 걸. 그리고 청소년이 됐을 때는 확실히 공부할 때 방해를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박증의 치료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좀 이러한 이해와 함께 꾸준히 치료해서, 왜냐면 이건 체질을 바꾸는 거니까. 체질을 바꾸는 거니까 약 먹고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한참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나이를 먹을수록 치료는 더 어려워지겠죠. 나이를 먹을수록의 치료는, 왜냐면 불안하게 지내온 어떤 그런 시간이 있다 보니까 치료는 더 어려워지고 성취는 더 낮아질 거고, 나이를 먹을수록의 좌절은 더 커질 거고, 그러면 강박증이나 이런 어떤 증상들이 더 심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의 난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본인이 그렇거나, 또는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자녀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꼭 전문가랑 상의하시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좀 이런 아토피 치료하듯이 이런 체질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인생의 성취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됩니다. 사실 강박증에 대한 이야기는 그 질환을 다루는 편에서 이렇게 제가 다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강박증 환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치료 세팅에서 자주 누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그냥 넘어갔는데, 역시 이렇게 확인과 정리정돈이 철저한 강박증 환자분들께서 왜 영상에 강박증에 대한 이야기는 없냐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